이게 지금 뭐냐? 잠깐만. 이게 ABC 빼기 CBC예요. 여러분 이게 행렬의 곱셈은 CBC? 이 BC로 묶으면 되죠. A 빼기 C 곱하기 BC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거지 결합은 성립하기 때문에 이렇게 산수하든 이렇게 산수하든 뭐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BC를 먼저 구하시고 얘를 구한 다음에 둘을 곱하는 게 제일 깔끔하겠죠. 우진 알겠니? 행렬 곱셈 할 수 있으시겠죠? 네,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뭐 그냥 밀고 가도 됩니다. 밀고 가도 되는데 그건 좀 더 시간 조금 더 걸리겠죠.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BC로 묶어서 푸는 게 나을 것이다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5번 문제는 한번 점검해 봅시다. 이게 이제 뭐 예전에 많이 강조했던 그 의자 개수의 문제인데 요거는 쌤이 그때 설명할 때 뭐라 얘기했냐면 총 학생 수를 기준해서 식을 세워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총 학생 수 무슨 말이냐면 봐봐 5번입니다. 그 최대 5명이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의자가 몇 개인지를 구하는 거죠, 그렇죠? 그죠? 가능한 의자의 개수, 뭐 의자가 뭐 여러 개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죠? 의자의 개수를 x가 두고 있다. 질문이 요거는 우리가 좀 물론 예전이지만 경험을 해본 문제이기 때문에 x개를 잡고 뭐라 했냐면 4명씩 앉으면 4명이 남는다. 라는 건 총 학생 수가 몇 명이라는 얘기지, 범주는? 4x 플러스 4라. 요걸로 지금 세우는 거 알겠죠? 전체 4x 플러스 4가 있는데 이거 뭐라 했냐면 5명씩 앉으면 의자가 1개 남는다 그랬어. 그죠? 요거를 잘 정리해야 돼요. 봐봐. 5명씩 앉으면 5명씩 진행하면 1개 남아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이걸 이제 여러분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그 말은 x개에서 그죠? 1개를 빼면 x 마이너스 1개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 마지막에 앉은 게 5명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여기에서 의자를 2개를 빼야 돼. 왜? 1개가 남았기 때문에 2개를 빼야 돼. 요걸 이해해야 돼. 그러면은 5명씩 앉은 그 5명이 꽉 채워져 앉은 애들은 5x 마이너스 2만큼의 의자만 앉았을 거란 말이에요. 요거 이해됐어요? 그죠? 오케이? 얘는 이 x 마이너스 2개의 의자에는 5명씩 앉아있는 거야 일단. 준혁이 이해돼? 여기까지도? 의자가 x개인데 1개가 남았으니까 b는 1개 빼고 x 마이너스 1개 의자에 애들이 앉아있는 건데 마지막에 앉은 애가 5명인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앉은 애 가지고 이제 식을 만드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면 마지막에 앉은 그 의자까지 빼버리면 2개를 빼야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5명씩 x 마이너스 2개에 앉았을 것이고 알겠죠? 총 학생 수가 얘란 말이야. 4x 플러스 4라는 총 학생 수는 5명씩 x 마이너스 2개를 앉았을 것이고 마지막 1개 남은 의자를 가지고 식을 세우는 겁니다. 마지막 1개 의자에 1명부터 5명까지 애들이 앉을 수 있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푸시면 이쪽 풀고 이쪽 풀면 정답이다. 미리 시험 푼 거 빨리 꺼내와. 이해되겠습니까? 네, 그걸 푸시면 x의 범위 나와서 그 x가 될 수 있는 뭐 값들이 뭐 1개가 아닌가 보죠. 알겠죠? 그것들을 더하시면 답이 되겠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넘어가서 2페이지 수요일 날 본 테스트. 그래서 안 봤어. 수쌤 수업 끝나고 너 나갔냐? 갔냐? 받아갔냐? 아, 알겠어. 너 교과서 풀는 거네. 풀고 있어. 이따가 쌤 크리니드 풀어줄 테니까. 민희 장 풀고 있어. 나머지 친구들 그 다음 어디입니까? 뭡니까? 여긴 다 잘 풀었고요. 준영이는 따로 좀 풀이가 필요하겠죠? 3페이지 보시죠. 3페이지 10번에 그 합의 짝꿍이 응. 합의 짝수는 어떻게 뽑아야 돼? 홀 뽑는 거라 짝짝 뽑는 거 아니냐? 근데 5개구나. 아, 알겠어. 요거는 얘기를 해볼게요. 미리 같이 한번 들어와봐. 문제수 써줄게. 1부터 7까지 자연수 중에서 자연수가 있습니다. 네, 자연수가 있는데 7개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5장을 선택할 때 이거 잘 들어봐. 5장을 선택할 때 이 5장의 합이 짝수인 경우 얘네들의 합이 짝수인 경우를 구해라. 이게 질문이야. 미나 이해되겠죠 질문? 그죠? 오케이? 5장을 뽑았을 때 5장의 합이 짝수가 되는 경우 수를 구해라가 질문인 건데 이걸 이런 생각을 해야 되면 봐봐. 7개 중에
5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랑 7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어때요? 똑같죠? 7C5랑 7C2가 똑같잖아. 그래서 이게 선택할 때는요, 내가 뽑는 개수나 남아있는 놈들의 개수나 결과는 같단 말이야.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봐봐. 5장을 선택하면 남은 카드가 몇 개겠어? 2장이겠죠? 맞아요? 오케이? 그럼 봐. 1부터 7까지를 다 더하면 이거 전체 합이 홀수야, 짝수야? 1, 3, 5, 7 홀수가 4개 있으니까 이게 짝수겠네요. 요거 이해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7장을 다 더하면 짝수일 거란 말이야. 이해했어요? 그 중에 5개를 뽑아서 짝수가 되려면 남아있는 2장의 합이 뭐가 돼야 되겠어요? 전체 합이 짝수인데 5개 뽑아서 짝수를 만들었어. 남아있는 2개 합은 짝수의 홀수야. 홀수입니까? 아니, 야, 여기 숫자가 있어. 얘 합이 짝수라고, 짝수. 이만큼 뽑아냈더니 얘는 짝수였어. 남아있는 숫자가 짝수겠냐, 홀수겠냐? 전체 합이 짝수잖아, 지금. 그러면 짝수만 뽑아내면 여기 남아있는 게 짝수겠어, 홀수겠어? 짝수겠지. 짝수 더하기 짝수가 짝수가 될 거 아니야. 아니에요? 이해 안 됩니까? 범준아, A 더하기 B가 짝수야. 얘가 짝수래. 이건 뭐겠니? 그렇게 고민해야 돼. 야, 짝수에다가 뭘 더해야 짝수가 돼? 근데 응. 짝수. 짝수 아닙니까? 이렇게 오래 고민할 거야, 이게. 짝수에 짝수될 거 아니야. 그냥 전체 합이 짝수인데 짝수를 뽑아냈으면 남은 것도 짝수겠지. 합이. 이랬어요? 결국 남은 카드 2장의 합이 짝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이랬습니까? 그럼 어떻게 푸느냐? 여기서 2개를 뽑아서 나오는 두 수가 합이 짝수인 경우의 수를 구해라 라는 문제와 얘는 똑같은 개수가 나올 겁니다. 왜? 뽑는 개수나 남아있는 개수가 같을 거니까. 이해했어요? 그 문제를 이렇게 바꿔서 풀어야지. 그러면 1부터 7까지 중에서 2장 뽑아 합이 짝수이려면요? 어떻게 뽑아야 돼? 짝수 홀 아니면 짝수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첫 번째 케이스 짝수만 2개 뽑는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홀수만 2개 뽑는 케이스. 나이라는 게 아니니까. 짝수만 2개 뽑는 케이스는요. 여기 안에 짝수가 2, 4, 6, 3개 있어. 3, 2. 또는 홀수가 4개 있어요. 4, 2. 정답은 3 더하기 6에서 9의 답은 9개가 되겠다. 뭐 이런 문제가 아닐까 싶네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요 7장 이런 게 확장시켜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 20장 중에서 17장을 뽑을 때 이런 못 푸는 거죠. 아예. 그거는 3장을 뽑아서 처리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뉘앙스 좀 잘 챙겨서 받아놔라. 민희는 일단 교과서 풀어라. 알겠지? 그리고요. 나머지 좀 가시죠. 그 다음 3행입니까? 14번이랑 17번 이렇게 되죠. 그 대진표는 대진표 한번 더 연습합시다. 이게 쉬운 문제를 공부하세요. 필기장 내용 공부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봐봐. 13번 얘기 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시죠. 13번입니다. 7개의 팀을 이런 식의 이게 부전승이 있는 거죠. 여기 이렇게 이상하게 생기긴 했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죠? 그래서 어떻게 풀라고 했어? 7개의 팀이 있어. 몇 개 찢어야 돼? 1개, 6개 조편성. 알겠습니까? 71 곱하기 뭐 구지식을 쓰면 66 되겠죠. 나눌 거 없습니다. 이거 산성 7이야, 7. 간단해. 식이 더러워 보이지. 그리고 나서 1, 6 됐지? 6명을 셋 조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63, 33 나누기 2패. 그러면 3 됐지? 3명을 둘 하나 조편성하면 되는 거죠. 요거 좀 쉽게 풀려면 세 팀 중에 한 놈만 뽑아서 여기 넣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얘는 뭐 상관없잖아. 둘이 한 팀이니까 31, 31 하면 돼. 요 3명 중에 여기 하나 박는 거 31. 3명 중에 여기 박는 30. 정답. 알겠습니까? 요거를 뭐
둘 하나 조편성, 둘 하나 조편성에서 상관없고 알겠습니까? 내가 곱하면 정답입니다. 요거 여러분 이게 준비 딱 해놓고 알겠습니까? 나오면 빡빡빡빡 넣어서 풀어야 돼. 알겠어요? 위에서부터 애들을 개수만 찢어주면 됩니다. 알겠죠? 이 최근에 정리한 내용이죠. 그 다음 14번입니다. 여러분 행렬의 연산 파트도 중요합니다. 요건 여러분들이 아마 말이 길기 때문에 말을 완벽하게 이해해서 행렬의 연산 자체를 통으로 이해하는 게 제일 어려울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가 시키는 걸 산수로 식을 적어놔.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오는 행렬식을 찾는 게 빨라요. 그러니까 문제를 좀 거꾸로 푸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이 상황을 다 이해해서 행렬을 이해해가지고 답을 도출해내는 게 출제자의 의도겠지만 어쨌든 이런 거 다 객관식이니까요. 그렇죠? 얘가 말하는 게 나오려면 어떤 연산이 가능한지를 식을 쓰시고 그 연산이 가능한 식을 뽑아내면 돼. 무슨 말이냐면 봐봐. 얘가 이렇게 씁니다. 이 표를 이해해야 되겠죠? 1차 조사 결과 찬성이 60% 반대가 40%. 자, 1차 조사 했는데 이거 중요할 수 있어. 찬성이 60%가 나왔고 반대가 40%가 나왔어. 쉽게 말하면 전체 인원수에서 0.6이 찬성이고 0.4가 반대라는 거죠. 그런 환경에서 자 뭐라 했냐면 아래표는 설명을 한 다음에 2차 조사 결과 1차 조사 달리 바꾼 비율과 그 다음에 그 이후 다시 토론을 해서 2차에서 또 바꾼 그죠? 그러니까 2차 조사 결과 바꾼 비율 20% 30%는 이제 직전과의 비교를 한 거고 알겠죠? 그 다음에 3차 조사도 마찬가지 2차 조사에서 바뀐 거죠. 뭐 그런 식입니다. 상황은 좀 꼬여있긴 하네요. 단순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행렬은 나와 있습니다. 나한테 뭐라 했어? 3차 조사 결과 전체 사원 중에서 찬성하는 사원들의 비율을 나타낸 것은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전체 사원이 있었을 거 아니야. X가 있었다 치죠. 전체가 X야. 알겠습니까? 얘 뭐라 했냐면 3차 조사 결과 전체 사원 중에서 찬성하는 사람의 비율을 구하는 식을 세우래요. 그죠? 내가 알고 싶은 건 3차에서 이거 근데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알겠죠? 어려운 문제네요. 상황 되게 꼬여있네. 3차에서 찬성하는 사람을 구하는 비율을 찾아라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럼 너네가 스토리를 잡아야 돼. 이 행렬을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한 식을 잡아낼 수 있어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잘 봐. 1차, 2차, 3차가 있었어. 그죠? 나올 수 있는 게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나올 수 있는 게 뭔가 1차에서 이게 동그라미가 되고 X가 됐겠죠. 그죠? 그럼 1차에 찬성한 사람이 여기에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고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해됐어요? 그런다면 어떻게 돼야 돼? 얘가 찬성이 돼야 되고 반대도 찬성이 돼야 되고 찬성이 돼야 되고 반대도 찬성이 돼야 돼. 이 비율을 구하라는 얘기 아니야? 이해됐어요? 지금 내가 구하는 건 3차에서 찬성한 애들 구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1차와 2차는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거 어려워진다 오늘 상황이.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 맞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이 상황부터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약간의 경우의 수 관점의 어떤 접근인 거죠. 케이스를 정확히 하셔야 답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됩니까? 그죠? 그 3차에서 찬성한 애들이 이렇게 4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 아니야. 이거부터 이해를 해야지. 체크되겠어? 우진 알겠어? 그럼 이제 얘네들의 비율만 구하면 돼. 잘 봐봐. 비율 잘 써야 돼. 행렬 찾는 거 아니야. 행렬은 제일 마지막이야. 이런 류의 문제다. 알겠죠? 식을 찾으세요. 갑니다. 처음에 1차에 찬성해야 돼. 0.6 곱해야죠. 이 x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요렇게 식이 나오려면 이런 비율은 처음에 0.6만큼 왔다가 곱하기. 맞아? 그 다음 뭐가 돼야 돼? 찬성이 찬성된 거야. 그럼 봐봐. 2차 조사 결과 봐봐. 2차 조사 결과 보면 찬성에서 반대로 바꾼 게 20%야. 그죠? 그러니까 1차 동그라미에서 x로 가는 게 20%니까. 그죠? 그러면은 얘는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 간 거니까 0.8이 되겠죠. 요거 이해됐습니까? 안 바꾼 거니까. 이해됐어요? 우진 알겠어? 여기 표 보면 표 봐봐. 표가 이렇게 나와있잖아. 여기가 20% 2차 동그라미에서 x로 한 비율 이 말이잖아. 지금 현재 여기는 x에서 동그라미 한 비율 30% 나와있죠. 상황이 됩니까? 3차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정리 볼까요? 10%, 40%, 10%, 40%. 그럼 봐, 내가 요게 1차고 여기 2차인데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 넣었으니까 그러면 동그라미에서 x로 갈 확률이 20%면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 가능률이 80% 들어간 거죠. 0.8 됐어요? 다시 동그라미가 동그라미 가려면 그 얘를 봐야지. 3차에서 동그라미가 x로 가는 게 10%면 얘는 0.9겠네. 감정합니까 이제? 오케이? 여러분 곱셈, 행렬의 곱셈의 의미파악 문제를 많이 접했을 텐데 알겠죠? 그런 류 문제 중에 뭐 지금 가장 어려운 레벨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죠? 이 행렬이 3개를 구분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얘기 갑니다. 얘를 잘 이해하면 이거 2개짜리 되게 쉽겠죠? 자, 처음에 0.6 출발해서 바꿨어. 20%, 0.2. 그죠? 그리고 x의 동그라미 3차에서 x 동그라미 0.4. 됐습니까? 이제 슬슬 감이 잡힐 것 같은데 첫 번째 x에 0.4 그죠? 저기 0.4 비율 x의 동그라미 요 위에 거 봐야지 30% 0.4 곱하기 그 다음에 동그라미가 잠깐만 동그라미도 0.9 그죠? 얘 같은 경우는 0.4 곱하기 x에서 x로 갔어? 잠깐만요 x에서 동그라미 가는 게 30%니까 0.7 그 다음에 x에서 동그라미에 여기서 x 동그라미 40% 0.4 이것들의 합이 나오는 행렬의 연산을 찾아라 이 말이죠. 상황이 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거 봐봐. 자, A라 지금 얘가 어쨌든 A, B, C냐, A, C, B냐, 뭐 A, B 좀 이런 걸 쓰고 있으니까 A부터 출발했을 거 아니야. A 행렬이 지금 보면은 0.6이랑 0.4 이게 1차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여기에 뭘 곱해야 되냐? 그 다음 나올 게 요놈들이 따라붙어야 돼요. 요놈들이. 그죠? 그렇습니까? 이게 2차가 붙고 3차가 붙으면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저놈들이 붙으려면요. 0.8, 0.2가 B네 B. B가 일단 붙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옆에 B가. 그러면 이제 확인해 봅시다. B가 지금 0.8, 0.2 그 다음에 0.3, 0.7이잖아. 맞죠? 자, 계산을 미리 할게요. 계산하면 어떻게 돼? 일단 얘부터 계산합시다. 밑에다. 그러면은 이렇게 잘라야죠. 0.6 곱하기 0.8 0 아니구나 맞구나 0.8 더하기 0.4 곱하기 0.4 어렵다 이거 그죠? 그 다음에 이게 1행 2열 나오고 있구나 그 다음에 0.6 곱하기 0.2 더하기 0.4 곱하기 0.7 여기까지 이해되죠? 이거 A, B 구한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 옆에 이제 C가 붙어야 되는지 확인해 봅시다 봐봐 여기에다 뭐 곱해야 돼? 0.6, 0.8, 0.4, 0.3하면 얘들이 나온 거지 얘가 나온 거지 여기 그죠? 그럼 얘랑 뭐 곱해줘야 돼? 0.9가 곱해줘야 돼 그쵸? 그리고 얘랑은 0.4가 곱해져야 돼 윤곽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0.9와 0.4가 곱해지려면 바로 있네 C가 딱 붙어버리면 여기가 0.9고 여기 0.4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 1행 1열이네. 오케이? A, B, C의 1행 1열이 답이 1번이네요. 뭔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정확한 식을 구해야 돼. 근데 이 식을 구하는 게 어려워. 왜냐면 봐봐. 이 4가지 케이스 이게 2차로만 문제를 주면 그냥 일반적으로 자주 나오는 패턴이고. 알겠죠? 3차까지 가서 3차 찬성을 요구했기 때문에 식이 그럼 되게 길어진단 말이야. 그 길어지는 식을 찾기 위해서 이런 분류까지 가야 되니까 이건 어려운 문제네요. 알겠습니까? 우진이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이렇게 다시 한번 적어보세요. 그다음 17번 가겠습니다. 17번입니다. 17번입니다. 자 문제 보시면 자 우리가 행렬의 곱셈을 진행할 때 혹은 행렬의 성질을 파악할 때 항상 교환 법칙이 문제인 거죠. 근데 2a 더하기 b가 0행렬이래. 혹은 2a 더하기 b가 만약에 1에 이런 게 나오면 A, B랑 B가 같은 거죠. 인수분해나 곱셈을 써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얘는 그럴 필요 없는 게 이거 B를 안 쓰면 돼요. 그냥 이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면 B를 쓰지 마. B에다가 다 집어넣어 그냥. 알겠습니까? 집어넣어 볼게요. A, B가 2래요. 집어넣어 버려요.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a를 집어넣어 버리면 마이너스 2a의 제곱은 2이래요. a 제곱이 마이너스 2인가 봅니다. 그죠? 이해됐습니까? 그때 자 그러니까 이렇게 영행렬과 엮이면요 그냥 다 넣어버려. 그게 제일 깔끔합니다. 그죠? 얘가 뭐라 했어? a 6승과 b 6승이 합을 구하래.
그죠? b부터 없애. b가 마이너스 2a잖아. 육승하면 a 육승에 마이너스를 6번 하면 플러스 2의 육승은 64, a 육승. 됐어요? 지금 뭐가 되는 거야? 65 곱하기 a 6제곱 아닙니까? 맞아요? a 6제곱이 뭔데? 이거 3승하면 되잖아. 그쵸? a 6제곱은 뭐가 돼?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세번곱 마이너스니까. 집어넣어버리면 마이너스 65, 2가 되겠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K는 마이너스 65가 보네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영역열과 엮여 있으면 대입해버려. 알겠죠? 알겠습니까? 네. 자, 공통영역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개별, 나머지는 개별 질문합시다. 알겠습니다. 솔직히 해보시고 공부합시다. 이 테스트 오답부터 하시고 교과서 봅시다 이제.